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한국에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설날이라는 큰 명절, 큰 헐리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뭐 해요? 어떻게 보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닙니다. 커플이라면 뭐 초콜릿을 준다거나 뭐 만들어서 준다거나 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단하고 막 큰 행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평소처럼 보냈고요.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다면 편의점 갔을 때, 편의점에 발렌타인데이 시즌에 편의점에 가면 초콜릿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초콜릿들이 막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발렌타인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이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발렌타인데이 때 다들 초콜릿 많이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들은 좋겠네요. 초콜릿은 맛있으니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저번 주에 있었던 큰 명절 설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큰 명절이 두 가지 있어요. 설날하고 추석인데 설날은 그 새해 명절이에요. 음력 1월 1일, 음력이 루나 뉴이얼이라고 해서 아니죠. 음력은 루나 캘린더인데 설날은 루나 뉴이얼이라고도 불리는 음력 1월 1일 한국의 새해 명절입니다. 설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 설날이랑 설날 전날 그리고 설날 다음 날까지 총 3일 쉬는 휴일을 설 명절, 설날 연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혹시 한국 사람들이 설날에 뭘 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설날도 저번에 했던 추석 팟캐스트랑 비슷하게 가족들마다 설날을 보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설날에 하는 전통적인 활동들을 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전통적인 활동을 안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서 설날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은 어떻냐면 설날에 하는 전통적인 활동들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설날을 보내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앞으로 하게 되면 또 설날을 보내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설날에 하는 활동들도 물론 다르지만 설날에 대해 생각했을 때 드는 마음, 설날이 다가올 때 느끼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제 설날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의 설날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설날 그리고 어른들의 설날이 어떻게 다른지 그 모습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순서에 집중을 해서 설날이라는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설날에는 가장 전통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차례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건 추석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 명절에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절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왜 절을 하냐? 이거는 조상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님들은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런 조상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행사인데요. 저희 가족들도 차례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영상 옆쪽에는 이번 설날에 저희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또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설날이 그냥 쉬는 날입니다. 제 주변에 회사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번 설날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봐도 대부분 특별히 한 거 없었어. 그냥 쉬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설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제 어렸을 때의 설날을 먼저 이야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뭐 한 5살에서 6살, 7살쯤의 설날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제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거죠. 영어로는 kindergarten,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설날이 다가오면 이런 수업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한복을 다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복을 입고 오면은 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절이라는 건 인사예요. 인사인데 몇 가지 좀 스텝이 있는 인사입니다.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뭔가 스텝이 있어요. 절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여자가 하는 절, 남자가 하는 절, 그리고 이런 상황에 하는 절, 저런 상황에 하는 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딱 서 있어요. 서서 남자들은 왼손이 위로 가게, 오른손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손을 포개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오른손이 위로 가게, 왼손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손을 포개해 놓고 이 손을 배꼽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게 준비 자세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손을 위로 살짝 올렸다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무릎을 꿇어요. 손은 이마에 있고 이제 손이랑 이마랑 팔이랑 다 바닥에 다 닿을 때까지 이렇게 숙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인사를 숙이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올해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절이에요. 새해에 이런 설날에 하는 절은 세배라고 불러요. 세배. three times가 아니라 그냥 이 절의 이름입니다. 세배. 이런 세배하는 방법을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에 한복을 입고 가서 다들 배워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있고 또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도 항상 배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한복을 입혀놓으면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한복을 사서 입고 또 머리띠도 사서 쓰고 그랬어요. 제가 6살, 7살 때쯤이면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엄마, 아빠도 한복을 입었어요. 설날에.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한복을 입었었고 할아버지도 한복을 입었어요. 아마 20년 전까지만 해도 좀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한복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명절이 시작되면 이제 저희 가족들, 엄마, 아빠, 저 오빠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복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칫솔 이런 거 챙겨서 할머니 댁으로 가요. 저랑 오빠는 그냥 차에서 계속 잤고요. 저희 아빠가 고생을 해서 운전을 해서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어요. 이런 추석, 설날 이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할머니 댁으로 가요. 할머니 댁으로 가거나 부모님 댁으로 가서 교통체증이 난리가 납니다. 차가 굉장히 막히고 원래 같았으면 한 2시간 만에 가는 거리도 3시간, 4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약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딱 도착을 하면 이제 짐을 풀어놓고 뭘 하냐? 거의 바로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음식.
저는 어렸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았고 그냥 TV 보고 사촌 동생들이랑 놀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뭐 숙모, 할머니, 고모 이런 분들께서는 다 요리를 했어요. 그 새해 음식들, 명절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에 먹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전이라는 음식인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김치전, 뭐 호박전 이런 전을 하는데 전은 뭐 야채나 고기, 뭐 해산물 이런 것들을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계란을 푼 물에 담궈서 기름 두른 팬에 구워 먹는 게 전이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영상에서 만들고 있는 게 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온 친척들이 다 할머니 댁에 모였어요. 아빠의 동생 가족들, 아빠의 뭐 셋째 동생 가족들 뭐 다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전을 만들었냐면 뭐 고구마전, 배추전, 버섯전, 생선전, 고기전, 뭐 호박전, 오징어전, 뭐 다양한 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날에 먹는 음식인 떡국도 만들었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도 다 요리를 했고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과자도 많이 사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는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음식들이 다 기름진 음식들이에요. 칼로리도 높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 아니라서 배탈이 안 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살이 굉장히 많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설날 전날은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날 설날 당일이 되면 이때도 한 8시쯤 7시 8시쯤 가족들이 다 일어나요. 친척들이랑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씻고 한복 입고 막 준비를 해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세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게 세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뭐 아이들이나 동생들한테는 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랑 이제 엄마, 아빠, 저 오빠가 이제 이렇게 서서 세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뭐 삼촌들한테도 세배를 하고 제 부모님한테도 세배를 하고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른들은 그래 올 한 해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이제 세뱃돈을 줍니다. 돈을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10,000원, 50,000원,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100,000원도 이렇게 줘요. 설날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예요. 설날의 하이라이트는 이 용돈, 어른들이 주는 용돈입니다. 이 설날에 세배를 하고 받는 용돈을 세뱃돈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뭐 숙모, 고모, 이모, 뭐 외숙모, 외삼촌 모든 친척들한테 세배를 해서 모든 친척들한테 돈을 다 받아요. 이러면 꽤나 수입이 짭짤해요. 꽤나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예 복주머니라고 해서 알록달록한 그 한복 재질과 비슷한 주머니를 하나 들고 다녀요. 이건 세뱃돈을 넣기 위한 동전 지갑 같은 거예요. 아예 지갑 같은 거를 한복에 이렇게 달고 세배를 해서 돈을 받을 때마다 주머니에 그 복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방에 조금 숨어서 얼마 받았나 이렇게 세보기도 해요. 약간 어른들이 다 보시는데 올해는 얼마 받았나 이렇게 세면은 조금 죄송하고 예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몰래 막 얼마 받았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셌던 기억들도 있어요. 보통 설날에 어느 정도 받냐면
이건 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집안 사정에 따라서도 다르긴 한데 저는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설날이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것도 먹지, 돈도 받지, 막 사촌 동생들이 모였으니까 같이 놀 수도 있고 너무나 좋은 날이다. 명절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세배를 다 드리면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례를 지냅니다. 테이블에 요리해둔 것들을 다 차린 다음에 절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절은 조금 달라요. 그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한테 하는 절은 두 번을 해요. 그래서 절 2번 하고 이런 의식을 세레모니를 한 다음에 그 차려 놓은 음식을 저희들이 이제 다 먹으면 행사가 끝이 납니다. 보통 이런 명절 때는 아빠 가족 집에 먼저 가요. 이걸 친가라고 하는데 친할머니, 아빠 가족 친척 집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엄마 가족, 외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설날 전날부터 설날까지는 친할머니 댁에 있었고 설날 당일부터 설날 다음 날까지는 외갓집에 가서 또 외갓집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이걸 빼먹을 뻔했네. 설날에 하는 보드게임이 하나 있어요. 다들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윷놀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설날에 이렇게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이틀, 3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심심해요.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윷놀이라는 걸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4개의 나무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나무 막대기. 나무까지 이렇게 잘라놓은 어느 정도 길이 보통은 한 15cm? 15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 4개가 필요한데 이 나무 막대를 한쪽 면만 잘라요. 한쪽 면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고 동그란 면이 있는 나무 막대 4개가 필요해요. 이 나무 막대를 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 4개를 휙 던집니다. 휙 던지면 동그란 면이 있는 나무도 있을 거고 이렇게 뒤집혀져서 평평한 면이 있는 나무 윷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윷이 평평한 면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 숫자가 정해집니다. 이게 약간 주사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평평한 면이 1개면 1, 평평한 면이 2개면 2, 평평한 면이 3개면 3, 평평한 면이 4개면 4고 이제 동그란 면이 5개가 안 되지? 동그란 면이 4개면 이제 5 이렇게 규칙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블루마블 그 보드게임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 나온 숫자에 따라서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보드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해봤지만 이 윷놀이는 꽤 재밌는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게 팀을 맺어가지고 팀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던졌을 때 뭐가 나오는지 그 운도 중요하고 또 말을 이게 움직이는 그걸 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 싸움도 중요해요. 이게 나뭇가지 4개랑 그리고 그 지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윷놀이 한번 해보셔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추천입니다. 추천. 그래서 제가 20살 초반까지는 이런 모습의 설날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한복을 입었고 그 이후부터는 한복을 입진 않았지만 가족들이 모이고 뭐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어른이 됐고 사촌 동생들도 다 어른이 됐고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긴 사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각자 가족들끼리 설날을 보내게 됐어요. 그냥 저는 설날에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 이렇게 4명이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세배는 여전히 드려요. 부모님한테 설날 아침에 이렇게 세배를 드리지만 세뱃돈은 이제 없어요. 세뱃돈은 이제 못 받아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다 끝났다. 이제 즐거웠던 명절은 끝났고 이제 오히려 제가 돈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제 할머니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저희 가족은 그래도 아직까지 차례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차례를 지내고 있냐면 저희 아빠가 첫째 아들이라서 그래요. 첫째 아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첫째 아들이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다 물려받는, 이어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 토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차례도 가져왔고 저희 가족들이 계속 차례를 지내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내려올 수 있었던 게 다 이렇게 아들들이 다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행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 저는 어떻게 보냈느냐? 저는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차례 준비를 했고 음식을 해서 먹었고 또 부모님께 저는 세배를 드리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제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가서 그냥 카페 가고 연극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설날 명절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나요? 아니면 흥미롭나요? 사실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 가족들이 물론 다 모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에요. 하지만 즐겁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명절 신드롬 같은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단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먹을 때는 즐겁죠. 맛있게 먹는데 재료를 사고 만들고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씻고 치우고 청소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가족들이 그냥 이런 행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또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요. 그럴 때 그렇게 즐겁지 않은 조언을 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아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라면 공부 잘하고 있니? 반에서 너 몇 등이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머 너 왜 이렇게 살쪘니? 살이 너무 쪘네.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회사에서 돈은 얼마나 벌고 있니? 그런 질문들을 막 서슴없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대가 달라서 제너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왜 불편해? 불편하다는 인식이 없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조금 귀찮고 또 어른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진짜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아하하 네 아하하 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명절에 남자 쪽 집에 먼저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 쪽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 날에 여자 쪽 집에 간다.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걸 요즘은 성평등 시대다. 젠더 이퀄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왜 남자 집에 먼저 가야 돼? 나는 우리 부모님 먼저 보고 싶어 하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명절에 가면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 하면서 그런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니까
나는 그냥 명절에 해외여행 갈래. 왜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야 돼? 오랜만에 쉬는 건데, 쉬는 날인데 하면서 또 부모님들이랑 이제 자식들이랑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처음 명절을 보낼 때 이때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서 여기를 신경 쓰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처음 명절부터 막 준비 엄청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음식도 내가 다 하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처음부터 이미지를 그렇게 잡아놓으면 이제 앞으로 모든 명절 때마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별로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예 용돈도 안 드리고 안 찾아가고 뭐 그런 부부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기싸움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는 날입니다. 명절이라는 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커서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내가 아이였을 때 보냈던 명절이 좋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고 인사하면은 돈 받고 뭐 잘 뛰어놀고 그러기만 해도 괜찮았던 어렸을 때의 설날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절이 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다른 나라도 아마 이런 명절에 즐거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 한 번씩 모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다 같이 모였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약간 즐겁게 싸우지 말고 약간 좋은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활동들도 좀 재밌게 즐거운 활동들을 하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절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설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새로운 코너 히로애락이라는 코너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예요. 희노애락이라는 말은 기쁨, 화남, 슬픔,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테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를 하나 골라서 공유해 주시면 제가 팟캐스트에서 같이 읽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입니다. 닉네임 미나님이고요. 사시는 곳은 일본 도호쿠 지방입니다. 보내주신 테마는 히로애락의 락, 즐거움 테마였습니다. 디디님 팟캐스트나 라이브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TMI인데 제가 다시 한번 소소한 사연을 올려보겠습니다. TMI는 Too Much Information, 한국에서는 약간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를 TMI라고 하는데 이런 소소한 이야기 좋습니다. 일본어로 뱃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약간 덕지덕지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약간 끈적끈적 덕지덕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우연히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막 뱃돌이라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뱃돌이가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배터리였어요. 그 팟캐스트에서 하던 이야기는 세계의 배터리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대화였는데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덕분에 저는 배터리라는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웃었던 작은 에피소드였어요. 이렇게 모국어와 비슷한 점을 발견해서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
개그처럼 이런 언어 유희를 할 수 있다면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지 궁금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배터리라는 말과 battery, 배터리, 한국에서 발음은 배터리인데 이게 비슷해서 잘 외워졌다 이런 사연이었는데 저도 배터리라는 그 일본어 단어를 덕분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영어 발음이랑 비슷한 한국어라던가 뭐 여러분들의 언어와 비슷한 한국어 단어가 있어서 외우기 쉬운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의 이름, 제 이름이 디디인데 인도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언니, 누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 번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다라는 영어 단어가 give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기부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기부가 donate,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돈을 기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가난한 나라에 기부를 했다. 아니면 지진이 나고 뭐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 기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give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외우기 쉬울 것 같고 또 생각나는 게 money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또 뜻이 many잖아요. money. 이런 것도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단어는 많이는 없는데 언어를 공부하다가 이런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면 재밌기도 하고 또 뭔가 공짜로 단어를 쉽게 외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혹시 쉽게 외웠던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미나님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도 재밌게 들었나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팟캐스트의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번역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4번 정도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라이브도 놀러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연은 총 4가지 코너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하루, 여러분들의 데일리한 하루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로, 여러분들의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세 번째는 디디의 고민 상담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저 디디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히로에락, 4가지 테마가 있는 코너죠. 기쁨, 히, 화남, 로, 슬픔, 애, 즐거움, 락. 이 4가지 테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를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께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연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